네,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손해성 겸임교수 겸 현직 법률사무소에서 손해상사로 활동 중인 이윤석 손해상사입니다. 저희가 블로그는 이제 뭐 사고에서 보상까지라든가 보상 제대로, 보상 3화 3개 운영하고 있고, 제 필명이 보상마스터입니다. 보상마스터. 제가 이제 2012년부터 인터넷 활동을 시작하면서 보상마스터라는 필명을 썼는데, 요즘에 보니까 이제 뭐 사고에서 보상까지 블로그로 제가 운영하고 있다 보니, 뭐 손해에서 보상까지, 설계에서 보상까지 뭐 여러 가지 비슷한 이름들이 좀 생기고 있는 거가 보이고요. 보상마스터를 쓰고 있으니까 뭐 땡땡 보상마스터, 뭐 보상마스터즈 뭐 이러면서 여러 개 또 비슷한 이름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헷갈려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저는 이제 그쪽은 운영하지 않고요. 보상마스터라는 딱 그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 보상마스터,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는 이제 필명이 보상마스터고, 블로그 이름은 사고에서 보상까지, 그다음 보상 제대로, 보상 3화 뭐 이 정도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담으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질병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그 난소를 전부 절제했을 경우에는 보통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뭐 50% 장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다만 대전제가 있죠.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난소를 모두 양쪽을 절제했을 때 50%에 해당하는 장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병 후유 장애를. 만약에 특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 특약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50% 이상이 됐으니까 납입 면제까지 적용을 하죠. 그러면 구조를 보시면은요, 이 난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자궁이 있고 난소가 이렇게 있는데 연결되어 있는 구조다 보니까 오늘 사례자분과 같이 자궁암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방적 목적 또는 전이에 대한 우려성 때문에 난소를 절제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이 수술하기 전에 난소에 대한 조직 검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술 도중에도 난소에 대한 조직 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안으로 봤을 때 협착이 보인다거나 수술 과정에서 보였을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급하게 그 환자분의 건강을 고려해서 뭐 자칫하면 놔뒀다가 나중에 수술 다 끝났는데 또 전이가 돼가지고 또 수술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절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를 해서 청구를 하면, 절제를 한 다음에는 이제 나중에 조직 검사가 가능하겠죠. 수술이 끝났으니까. 근데 만약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일제히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니었다, 종양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거는 그 후유장애 50% 인정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한쪽에 종양이 있어서 절제하고 한쪽에 종양이 없었지만은 협착에 보여서 이상해서 뗐다면, 문제가 없었다면 이때는 한쪽은 직접적인 치료 목적, 한쪽은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니라 예방적 목적이었으므로 50%가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럼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례자분은 이제 사실은 자궁암이 재발하면서 발생했던 케이스였는데요. 잠깐 내용 보시면, 자, 좀 크게 보겠습니다. 자, 자궁 내막의 악성 신생물로 C54.1 진단을 받으셨고요. 보시면 직장에 대한 절제, 그 다음에 방광에 대한 그 복막 쪽에 붙어있는 방광의 절제, 그 다음에 뭐 회맹장이라든가 아니면 복벽, 복막이라고 하죠. 이쪽에 우측 좌측의 절제, 소장도 일부 절제, 이런 식으로 자궁 내막에 악성 신생물이 발생하면서 이 암이 주변에 있는 막들에 대해까지 전이가 된 겁니다. 이 장기와 장기 사이에 있는 복막들 또는 복벽, 막들에 대해서 이게 전이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하면서 전이되어 있는 막들을 다 제거를 했죠. 걷어냈죠. 그래서 일부 소장 같은 장기들을 걷어내기도 하고요. 하지만 문제는 요거였습니다. 제가 참 말씀드리면서도 참 보험에서 너무한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미리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기입을 했는데요. 자, 질병 후유장애에서 난소를 전부 절제하면 50%를 줍니다. 이때 질병 후유장애 연금 특약이 있으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장인 해당이 되면 납입 면제도 있죠. 그러면 하나의 질병으로 이 질병 후유장애 연금 특약에서 50% 이상이 해당이 되려면 하나의 질병으로 난소를 전부 절제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방적 목적이 아니어야 되고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난소를 전절제를 했어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요건에서 하나의 질병으로 난소를 전부 절제했느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6년도에 자궁암으로 우측 난소 절제하셨고요. 이때 2018년도에 자궁암이 재발하면서 좌측 난소를 절제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재발했던 자궁암이 하나의 질병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당연히 재발암이니까 이거는 하나의 질병의 연속성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1번에 대한 사안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문제는 2번이었습니다. 예방적 목적이 아니어야 되고 직접적인 치료 목적의 난소 전절제였어야 되는데요. 1차 수술 때는, 자궁암 수술 때
좌측 난소는 종양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제거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2차 수술에서는 재발성 자궁암에 대해 수술하면서 좌측 난소를 보니 여기는 종양이 없었어요. 다만 이 자궁 근처에 그 복벽이라든가 막 쪽에 그 장기 쪽에 전이 되어 있는 암들이 있었지만은 좌측 난소 자체는 종양이 없었습니다. 근데 같이 절제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좌측 난소는 이거는 예방적 목적 아니냐, 종양이 없었는데 어떻게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되느냐, 절제한 게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을 했고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주치의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견을 내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여쭤본 요지는 이거였죠. 자, 그럼 좌측 난소를 만약에 절제하지 않았다면 이분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라고 여쭤봤을 때 이 좌측 난소에서 뿜어내는 호르몬 성분이 이 자궁암을 암에 대한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또다시 다른 암을 재발시킬 수 있는 그런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기암, 자궁암 같은 경우는 난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좌측암을 제거했다. 즉 좌측 난소를 제거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죠. 재발암 같은 경우에 이 두 번째 발생한 암 같은 경우에 난소에 종양은 없었지만 만약에 내버려 뒀다면 난소에서 뿜어내는 호르몬이 분명히 다시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근데 그걸 갖다 놔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쟁점이었죠. 그래서 뭐 분쟁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인정을 받고 모두 적용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난소 전부 절제에 대해서 50%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연금 특약에 대한 어떤 보험금 받고 납입 면제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종결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질성 육종이에요. 정확히 말하면은 자궁의 간질성 육종이었는데요. 참고로 육종은 이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상피 쪽에서 발생하는 암이 아니고 중간체,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물을 먹거나 그러면은 뭐 음식물의 위장을 통해 가지고 소장 대장을 통해 지나가죠. 그리고 그 음식물들이 장기를 데이죠. 이렇게 데이는 층을 갖다가 상피층이라고 합니다. 상피층. 상피층에서 보통 암종이 발생하는 건 맵고 짜운 음식을 먹는다든가 우리가 이제 생활 습관을 통해 가지고 유발될 수 있는데요. 육종은 이 음식물이 지나갈 때 데이지 않는 부분들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종양이 발생하는 건 사실 어떤 음식물의 영향, 환경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유전적인 영향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들을 육종이라고 하기 때문에 비단 자궁뿐만 아니라 우리 신체, 뭐 뼈라든가 뼈 육종이라도 골육종이라 그러죠. 여러 가지 그 중체부, 중체부에서 발생하는 부분을 갖다가 육종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육종에 대한 어떤 재발 사례에 대해서 난소를 전부 절제했을 때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만약 뭐 비슷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냥 뭐 무턱대고 청구하시는 것보다는요. 이분처럼 주치의한테 먼저 소견을 받는다든가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어필할 수 있는 소견을 받은 후 의견서를 보완해가지고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이 저희가 원하는 답변을 모두 주시진 않았어요. 사실 그분은 뭐 보험의 전문의는 아니시니까. 다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저희가 캐치해서 받고 부족한 부분은 의견서라든가 요즘 최근에 나와 있는 판례들을 참조해 가지고 의견서를 적어서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결이 원만하게 될 수 있었고요. 만약에 뭐 비슷한 사안으로 고민이 되신다면 포털 검색에서 손해상사 이윤석을 검색하셔가지고 저희 블로그 통해 가지고 상담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렇게 1661-6585로 가는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아서 상담을 드리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2019년도 2학기에는 수요일에 이제 학교 수업이 있기 때문에 수요일은 제가 뭐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고 전화를 드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그리고 아마 야간에도 2시간 정도 하는 수요일은 아마 수업데이가 될 것 같습니다.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건 이제 양해를 해주시고요. 혹시 뭐 그 외에는 제가 전화를 잘 받으니까 궁금한 점 있으면은 전화를 주십시오. 자, 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